신앙인의 서재는 그 신앙의 깊이와 폭을 보여주죠. 신앙과 사유를 더 넓고 깊게 만들 책으로 보여주죠. 어려운데 보여주죠. 보고 읽는 거 어려운데. 신앙인의 서재는 그 신앙의 깊이와 폭을 보여주죠. 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꽉꽉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기독서가 클럽은 매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한 책들을 소개하고 탐구하는 팟캐스트입니다. 4명의 독서가가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통찰과 질문을 나누며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도와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코앞에 닥친 2026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오늘 두 번째 서가의 문을 엽니다. 이 그 콸콸콸 같은 이 약간 이 뉘앙스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 멘트까지는 안 간 거죠? 아이 설마 내 저번 주에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 분위기를 안 살린다고? 뭘 콸콸콸 이 분위기 안 살린다고?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 계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IBP 오인표 간사입니다. 네, IBP 박예찬 간사입니다. 정월함에서 일하는 김유미입니다. 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박현철입니다. 방송부 안 해봤어요? 방송부? 유민 간사의 방송 보셨어요? 저 점심 방송했죠. 그 가닥 있구나. 힘차고 알찬 소리 SYBS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잘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과연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다가올 시간을 전망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기술,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2026년을 향한 수많은 예측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예측책이 트렌드가 되어버렸다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그리고 앞다투는 예측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읽어내야 할까요? 무엇을 분별하고 또 어떤 삶의 자세를 준비해야 할지 가벼운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의 첫 질문은 2026년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입니다. 보통 새해를 준비할 때 이런 것부터 준비하지 않나요? 그 콸콸콸 이거 학교 앞에 아트박스가 있는데 그 아트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다이어리 코너가 지금 한창 매대 위에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다이어리를 쓰시나요? 저는 한 4일 정도 쓰는 것 같고 1월 1일부터 한 4일 정도까지 쓰고 이제 그 뒤로는 백지 상태로 끝나는 것 같긴 한데 그 5년 다이어리를 2년 전에 샀거든요. 5년 다이어리가 뭐냐면 한 페이지에 그 5년치 일기를 쓸 수 있는 그 배치가 되어 있는 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65장이 있고 그 한 칸에 이제 5가지 연을 넣을 수 있는 거죠, 한 장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샀을 때는 1년 내내 쓰다가 근데 이제 2년 차부터가 이제 진가인데 그 다이어리에 왜냐면 이제 작년 이 날에 내가 뭐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 뒤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멈췄다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6년에는 그걸로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차가 돼요? 3년 차가 돼요? 2년 차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싹 모르게. 다이어리의 꽃은 스타벅스 다이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가 요즘에 다이어리 안 주더라. 그죠? 아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상품을 주지. 제가 막 다이어리를 막 모으기 시작할 때는 막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를 막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프리퀀시를 열심히 모아서 이제 늘 거의 매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정말 그 새 것으로 새 것으로 해를 맞이했던 것 같고 그 다이어리 받으면 항상 그 뒤에 쿠폰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비 오면 커피를 한 잔 더 주는 이런 쿠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만 뜯어 쓰고 이제 늘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는 편인데 다이어리를 매년 구매하진 않고 저 60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60 다이어리 뭔지 아세요? 구모 유게 바인더. 그래서 그 내지만 계속 갈아치우는 그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쓴지 제법 됐어요. 저는 수업을 들을 때나 뭐 회의를 할 때나 낙서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용도로도 다이어리를 작성하거든요. 저는 질문을 드렸지만 다이어리를 안 씁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모았고 알라딘 다이어리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연말에 준비해놔 봐야 3일도 안 쓰기 때문에 진짜 단 하루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는 다 포기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저희 청활하면서 굿즈로 달력을 만드는데 달력은 늘 좀 준비하고 달력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창 간사님은 일기 쓰세요? 아니요. 저도 안 쓰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1년 5년치 다이어리도 그날에 내가 봤던 어떤 문장들이나 그 들었던 말들이나 그런 걸 좀 채집하는 용도로 썼고 개인적인 어떤 소회나 뭐 감상 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지속성을 가지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다는 건 알겠고 방학 숙제에도 이제 일기 쓰라 하면 겨우겨우 써낸 과거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쉽지가 않다. 옛날 방학 숙제할 때 막 항상 밀리잖아요. 그날 했던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끝날 때쯤 일기를 몰아쓰는데 거의 일기 예보 수준. 오늘은 비가 왔다. 오늘은 눈이 왔다. 뭐 오늘은 해가 좋았다. 이 정도의 내용. 저는 저만 보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입장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비밀글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일종의 다이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종의 다이어리죠. 근데 오늘은 뭘 했다, 무슨 생각을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요즘 생각하는 것들을 블로그처럼 쓰는. 네,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일상을 정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잡으면서 과연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게 연말에 저희가 다이어리 달력도 준비하지만 요즘은 트렌드에 대한 책을 한 권쯤 사보는 게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하는 뭔가 그런 교양인이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기독교계에도 이제 그 트렌드 분석하는 책이 여러 종류 나와서 올해는 보니까 한 5종이 넘더라고요. 5종이요? 네, 목회 트렌드, 뭐 그 MZ 세대, 다음 세대 트렌드, 뭐 설교 트렌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데 우리가 좀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가장 한국 교회 트렌드 책 중에 기독교계 트렌드 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제목이 한국 교회 트렌드죠.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랑 기아 대책이 함께 2023년부터 지금 매년 꾸준히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2026년 트렌드 책이 나와서 오늘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트렌드 키워드 10개, 심플 처치, AI 목회 코파일럿, 강소교회, 청빙, 비욘드 콘테스트,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서로 돌봄 공동체, 유리천장 여성 교역자,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 이주민 선교 이렇게 10개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함의 이런 것들을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써서 이렇게 책으로 하나 묶어낸 책입니다.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간단히 설명하시고 질문 주시면 그쵸. 저희 얘기하죠. 아, 내가 그렇구나. 아니요, 저는 맞장구가 좀 필요했어요. 방금 말은 맞장구 칠 틈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해야지. 아, 그렇구나. 촘촘했는데 멘트가 짜임새가 있었어. 간사님이 딱 눈여겨본 키워드는 뭐예요? 제가 제일 관심 있고 눈여겨보는 거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랑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두 개인데 일단 제 평소의 관심사예요. 저는 그런 영성이나 신비주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계속 이 다음 세대의
다음 해의 트렌드로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반가운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 책에 적힌 서술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공감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제일 관심 있는 주제라서. 작년에도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n, SBNR, 네, 그게 나왔었고, 뭐 그 전에 플로팅 크리스찬 뭐 이런 주제들 나오는데,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거는 좀 그런 부분들이고, 또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에 재밌다 싶었던 거는 헌금 패러다임 쉬프트,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헌금의 양상과 어떤 규모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 현실의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 미래의 전망을 좀 내다보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의 현실을 기초해서 이제 내다보는 것이긴 한데,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이게 특정지어서 트렌드화 시켜서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갖는 한계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 요즘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좀 있다는 생각이세요? 목회자들은 좀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이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고, 교회 다니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보는 게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평신도들은 사실 별로 볼 필요가 없다. 네, 목회자들은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평신도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선정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만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일변색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너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대신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좀 허용되는 범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이제 본다면, 오히려 목회자들은 그만 보고 평신도들이 좀 봐서 자기 신앙에 좀 다채로움을 얻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합치면 이제 둘 다 모든 독자에게 필요한 책이다 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아무튼 교회라는 곳, 또 종교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독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사회와 호흡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변치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해서, 그 맥락 속에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어떤 자리를 매김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좀 드는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아까 10가지 주제들을 쓱 봤을 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요게 눈에 번뜩 뜨였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건, 왠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이거는 두 개나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보셨어요? 네, 네. 조금 기조가 달라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는 현대인들이 그런 스피리추얼한 니즈가 있다. 영어 썼어. 영적인 필요가 있다. 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단지 교회가 어떤 전통이나 교리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에 대한 감각들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걸 좀 채워줘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도 자꾸 전보러 다녀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전보러 다닐까? 그런 어떤 영적 필요를 교회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건 충분히 한 챕터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왜 두 가지 챕터가 됐을까?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는 그런 영적 필요를 잘 읽어내고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키워드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유리천장 여성교역자 문제를 다뤘다는 거. 그 문제 제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2026년에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그냥 쓴 게 아니고 다 통계가 붙어 있거든요. 이 통계 조사한 것들을 거의 뭐 한 두세 개씩 주제별로 두세 개씩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 여성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꽤 잘 지적했다.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매주 넘버스라는 통계 자료를 발행하고 기독교 기반의 조사를 계속 수행하고 하는 기관에서 펴낸 건데, 이런 기관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종교 분야의 전문 리서치 회사나 그거 분석해서 내는 책들이 제법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런 관련 조사들을 계속하고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주장하는 게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준비했고요. 2026년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앞서서 2025년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또 2026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를 좀 개인 신앙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비아토르 출판사에서 출간된 시간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 저자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요. 칼빈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성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온 신학자이고, 이 책 시간 안에서 사는 법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형성되는 존재인 거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여와서 우리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빚어진 존재다. 제임스 스미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시간을 관리하라가 아니라 시간 속에 거주하라. 그래서 시간 안에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현재의 불안, 미래의 희망, 그 어떤 것도 흘려보낼 수 없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단순히 시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가고 계신다. 그 시간을 잘 이제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읽었을 때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이게 처음 사서 한번 읽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이 책을 한 번을 내가 어떻게 읽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이 단어 하나면 좀 이 책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어일 것 같더라고요. 메멘토 템포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그 글로리 드라마에 나오는 송혜교를 괴롭히던 남학생의 목에 있었던 문신이 메멘토 모리였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 너는 어차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일깨우는 말이었다면, 메멘토 템포리는 시간을 기억하라, 그 모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더 보태주실 말 있으실까요? 읽어보신 저는 재미가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다행이다. 좋으니 망정이지. 더 안 좋았다고 하면 또 얼마나 편집을 해야 할 거야.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에 대해서 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년에 쓴 흥미로운 서신이 있다 하면서 그의 서신을 소개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짚어주는 단락을 마침 제가 펴놓고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기 그 부분을?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언제에 있는지 아는 것에 관한 문제다. 종말론적 정향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재조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밑줄을 엄청 그어놓으셨네요. 근데 이제 밑줄을 한두 개 그어놓으셨으면 빨리 찾으셨을 텐데 수천 개. 엄청 많이 그으셔가지고 안 그은 걸 찾을 게 더 쉬울 정도인가요 혹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제임스 스미스가 지금이 언제인가? 네, 지금이 언제인가? 여기가 어딘가? 라는 질문보다 지금이 언제인가 질문이 더 이렇게 의미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력을 떠올랐어요. 교회력 안에서 그 리듬에 맞추어서 교회력의 리듬과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간다는 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지금이 언제인가를 계속 묻는 거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담인데 책 마지막에 보면 제임스 스미스가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들었던 음악을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저는 스포티파이를 유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옮겨 놓은 게 있습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입니다. 약간 궁금해지네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처월함에서 교회력대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철을 따라 사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는 농사를 짓거든요. 텃밭을 일구면서 또 시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저희 목사님이 맨날 저한테 철부지가 뭔지 아냐. 철을 모르는 게 철부지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좀 생각나고 아까 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라는 주제가 진짜 다루기 힘든 주제인 것 같고 사실 막 철학이나 뭐 물리학 이런 데서도 아우구스티누스 아까 그 말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인용되는 말일 정도로 아직 인류가 어쨌든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고 근데 어떤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이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명쾌하게 해줘서 되게 감사했던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 이 특수한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장소와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하고 행할 필요가 있느냐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에 대응하여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뭘 느꼈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흑인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흑인의 고통받는 곳 앞에서의 현재의 나는 흑인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의 현재를 사는 내가 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모든 인류가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어느 위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청월함에서 이걸로 낭독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철학적 개념이나 이런 걸로 이런 걸 자세히 보려면 좀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 감동적인 문구들이 이렇게 좀 감성을 건드리는 이거 되게 인사이트풀한데 뭐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영어 잘하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읽으셔도 되게 한두 문장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그런 독서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질문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누린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거나 낭비했거나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 릴스를 그 쇼폼을 진짜 엄청 봤거든요. 또 마케터로서 양분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 명분으로 보는 거긴 한데 약간 회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짤을 너무 봐. 진짜 쇼폰 보는 거는 이 시대적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뇌를 녹게 하고 시간을 녹게 하는. 저는 허비한 시간 질문을 들으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 시간을 금요일 오후 시간을 자유 시간으로 100% 휴무는 아닌데 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했는데 그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되게 애매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보낸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하고 말 때는 딱 많은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시간을 좀 의미 있게 그냥 흐지부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열심히 그래 다이어리도 2개씩 쓰는데 있었겠어. 그래서 사실 쇼폼이 저에게도 되게 문제여서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 핸드폰도 쇼폼 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꾼 큰 의미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데 여기서도 뭔가 그 수를 찾아내서 하면 진짜 넌 못 쓴다. 약간 이런 그 배수진을 치는 거죠.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시행정. 전시행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네요. 자기를. 아니야. 잘 주문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야, 허투루 안 썼어. 라고 우겨볼래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퇴근하면 이제 허비하게 되는 것 같고 원래 그 퇴근하기 전까지는 원대한 꿈들이 있잖아요. 뭔가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서 하고. 네. 책을 한 페이지 보리라. 그렇죠. 근데 이제 가면 다 무산되고. 근데 좀 유달랐던 경우는 일단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아무래도 더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하러 간다고 치면 보통 같으면 이제 하러 가야 돼 생각 들면 하러 가는데 이제 아프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쉴까 이 생각으로 거의 한 20분을 보내버리는 상황이 도달하면 양치는 해야지. 양치를 어디 딴 집에 가서 하고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냥 아니 맞죠. 그렇죠. 저도 항상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나를 현재의 나를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또 현재의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기도 하는데 이 책은 우리를 그런 시간의 어떤 혼란함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미님 골라오신 책 소개할까요?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아무튼 피트니스라는 책이고요. 아무튼 피트니스는 아무튼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라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시리즈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세 출판사가 협업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무튼 땡땡 이 시리즈의 부제는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였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피난처가 되는 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기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출판사가 저자를 섭외해서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고 벌써 80편의 책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아무튼 피트니스는 운동이라곤 25년 넘게 해온 인권운동밖에 모르던 글쓴이가 새로운 운동의 세계에 들어서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땡땡이면 이 세상 살아가기 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제로 잡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인권운동밖에 모르던 저자가 피트니스라는 세계를 만나고
그 세계가 넓어지고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려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 피트니스에 관한, 그 피트니스를 애정하게 되기까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낯선 타인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뭔가 나랑 비슷한 일을 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만 많이 생기고,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낯선 타인을 만날 기회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역동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2026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또 어떤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낯선 경험들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낯선 경험이 나의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나의 2026년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고, 또 2026년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어떤 외력과 무관하게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세계가 또 있나?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튼 시리즈의 저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책을 펴낼 수 있을까? 나의 아무튼 땡땡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2026년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라는 주제에 맞게 제가 골라온 책이에요. 아무튼 시리즈를 쓰게 되면 뭘 쓸 것 같아요? 저는 딱히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단기적인 것으로만 생각해보면 내 방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이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뭔가 방을 가꿔봐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나의 방에 너무 이때까지 무관심했고 아무튼 홀대했다는 방 청소. 그런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굳이 강조하자면 양치도 힘들고 방 청소도 힘들고 내 방이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조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그냥 적재해 놓는 적재소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새해를 맞을 때 좀 어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방이 그 자기 마음 상태랑 그 반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을 좀 효율적이고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만들고 또 유지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지키고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방을 좀 나의 마음대로 꾸며보는 일도. 임표 간사님은 아무튼 땡땡 2026년에도 지키고 싶은 나의 세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내가 원치 않은 책을 읽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나의 독서 세계를 이렇게 침범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키고 싶고 아무튼이란 말로 설명하자면 저는 제 독서를 좀 지키고 싶어요. 진짜 내가 읽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일로서 이 책을 내가 재미없는데 읽어서 이거 재밌는 척하면서 막 설명하게 되거든요. 막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설명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독서 세계를 좀 지키고 싶다. 현철 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튼 시리즈 알고부터 있어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2개가 있어요. 2개나 있어요? 네, 2개나 있어요. 욕심쟁이네. 아무튼 교회, 아무튼 교회. 그리고 아무튼 기도. 아무튼 기도? 진짜 안 어울린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2가지이고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싶고 지켜나가고 싶은 주제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즐거운 당신의 아무튼이 듣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써봤는데 다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죠? 아무튼 내 방 청소? 아무튼 내 독서? 아무튼 교회와 기도?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시대를 저는 골랐습니다. 추계시대라는 말은 이제 카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명명한 시기로 인류의 지성이 형성된 시기를 가리켜서 이제 추계시대라고 불렀고, 그 단어를 이제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종교학자가 가져와서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바퀴의 중심에서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게 이제 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의 어떤 정신, 문명, 또 영성, 종교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축으로 계속해서 굴러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 기간은 기원전 약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정도, 700년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는 한 번도 추계 시대의 통찰을 넘어서지 못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기가 굉장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알려면 이제 그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자, 맹자, 모도자, 우리가 웬만큼 다 들어봤을 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있습니다. 제자백가 시대.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다, 부처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비극 작가들 있었던 시기고요. 그럼 유대교가 또 이제 한 축으로 나오거든요. 유대교는 누가 있냐? 아쉽게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 시대고요.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이후에 어떤 선지자들을 이 시기에 추계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꼽습니다. 왜 이 선지자들을 꼽았는가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논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정도 들으면 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다 싶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 추계 시대라고 명명하고, 이 시기에 어떤 영성의 흐름이 있었나, 지성의 흐름이 있었나, 또 이전 시기와는 어떤 변혁을 이루어냈나 라는 것을 살피는 게 이 추계 시대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런 책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두껍다는 사실입니다. 네, 700쪽이 넘는 정도의 큰 양장본이고요. 되게 물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겠지만은 또 새해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다 싶고, 혹시 뭐 나는 이 두꺼운 책 싫고 뭐 유교니 불교니 뭐 다른 거 관심 없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IBP에서 나온 제2성령기를 보시면 네, 이 시기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너무 부끄럽네요. 코너링이 예술인데. 진짜 이게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시기도 겹치고 이 양쪽의 어떤 대위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화롭게 같이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 좀 파보고 싶은 거? 책으로든 뭐 배움으로든 뭐 각자 좀 어떤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어람에서 그 카렌 암스트롱의 신의 역사를 읽고 있어요. 신의 역사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 읽는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카렌 암스트롱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저는 이제 읽어보실 거면 그 마음의 진보, 카렌 암스트롱의 자서전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추계 시대는 안 봤어요. 신의 역사나 신을 위한 변론 이런 책들 보면서 되게 매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제 추가로 읽는다면 마음의 진보를 읽겠다. 그거 2026년에 공부할 거라고요? 청어하면서 그거 읽나요? 아니요. 추계 시대를 소개하면서 더 공부해보고 싶은 걸 물어봐서 저는 마음의 진보를 더 보고 싶다. 인데 그거를 실제 청어람 프로그램으로 읽을지 안 읽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유미 간사님 잠깐 데리고 나갔다 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가 5분 이거? 데리고 나갔다 와야 돼. 또 잘 모르는 분인데 카렌 암스트롱이 요 저자 소개를 보니까 수녀. 네, 수녀원에서 맞습니다. 환석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진보라는 그의 뭐라고 하셨죠? 자서전? 회고록. 네, 회고록에도 환속한 수녀로서의 글이 있네요. 저도 뭔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2026년에 사실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2026년에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제 전공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배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럼 전공 안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공부해 볼까라고 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짐이 있달까요? 제가
학부도 기독교 교육이어서 학부 때 나도 안 좋은 들을- 것 같은데? 네,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들래 안 들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왕에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즐겁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그 추계 시대는 어쨌든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했냐라는 게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 그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시기가 고통의 시대였다라고 어쨌든 강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시기였고 유대교 같은 경우를 가져오면 거기도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 박살이 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새로운 걸 펼쳐 나갔던 이 밑바탕이 세상에는 이제 고통이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저자가 또 강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언자들이 왜 이 추계시대 핵심적이냐 했을 때에 그 기존의 어떤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 중심이고 그 물성의 중심인 그것에서 그걸 다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적인 어떤 신앙,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면에서 추계시대의 인물들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이 시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이자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4명이 한 권씩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시간 안에서 사는 법, 아무튼 피트니스, 추계시대 이 4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진행이구만. 흡사 유재석이지 뭐.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면 2026년에 대한 뭐 해안이 딱히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네들끼리 자신감을 가져요. 지네들끼리 그냥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그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다음에 2026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나눈 책들로 내가 다가올 시간들을 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듬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끝나고 보니까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네요. 뭘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새해가 되면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각자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뭘 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는 것도 당연하다. 4일 만에 다이어리 포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한켠에 가지면서 또 여느 때와 같은 또 안정적이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 내용으로 마무리 멘트를 해볼까 하는데 아무튼 피트니스의 거의 약간 후반부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도 PT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다른 누군가가 서로에게 서로의 PT가 되어주니 살아가는 것이겠지 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나의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 타인의 몸짓, 그 움직임에 주목하고 너의 움직임 그렇게 하면 너의 몸을 상하게 만들지도 몰라 라고 참견도 좀 해보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 2026년이 나의 몸도 내가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의 몸도 좀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오늘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은 약간 예상을 했는데 어색하지 않다 그럴까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피트니스와 추계시대는 약간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그지 평가하시는 거. 지금 아니 내가 놀랐다고. 나 슈퍼스타K인 줄 알았어. 둘중 한 명만 살아나는 걸로. 그래서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저의 트렌드 선택은 너무 단순했는데 두 분이 골라주신 책, 나머지 세 분이 골라주신 책 더 비참하게 느껴지네요. 두 분 하고 얘기하고 텀 있었던 게 너무 괘씸해. 네, 세 분이 골라주신 책을 보면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좀 마음의 준비 그리고 몸의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책과 대화가 저한테 이렇게 영감이 됐던 것처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작은 영감이 됐으면 좋겠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2026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